1870년 스페인의 작은 항구에 자리 잡은 허름한 선술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에두아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성은 선술집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에 젖어 있었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북아메리카로 향하는 긴 여정을 앞두고 있었으며 먼지 덮인 술잔을 들어올리며 몰려오는 불안감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페인을 떠나 북아메리카로 향하는 이주자들이죠.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은 그들은 낡은 선술집에서 친구나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밖을 바라보던 중년의 남성 에두아르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37명의 이주자들 앞에 섰습니다. 선술집에 모인 이주자들을 한 명씩 바라보던 에두아르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죠. 내일이 되면 우린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계로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양한 이유로 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어떤 이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며, 또 어떤 이는 단순히 모험을 갈망합니다. 허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용기와 희망입니다. 이 바다를 건너는 여정은 매우 고될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을 헤쳐나가며 거친 바다를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에두아르가 말을 끝내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주자들의 눈빛은 어느새 기대감과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차갑고 텁텁했던 선술집의 공기는 이주자들의 함성 소리로 뜨겁게 달아올랐죠. 에두아르와 37명의 이주자들은 아침해가 떠오르는 즉시 북아메리카로 향하는 증기선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보내는 이 순간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죠. 서늘한 바닷바람은 새벽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고 스페인의 작은 항구에 있는 초라한 선술집에선 그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뜨거운 태양이 지평선을 지나 떠올랐으며 에두아르와 이주자들은 서둘러 증기선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짐들과 함께 이주자들은 무사히 증기선에 탑승하였으며 작은 항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죠. 이내 거대한 증기선은 덜컹거리며 출항을 알렸고 배는 천천히 항구를 벗어났습니다. 항구를 떠난 증기선은 북아메리카로 향하는 꿈과 희망을 싣고 대서양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약 4주간 지속될 예정이었죠. 항해의 첫 주가 지나갈 무렵 증기선은 대서양의 가장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증기선을 휘감으며 배는 마치 종잇장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밤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고 많은 이들이 생애 최대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항해가 지속될수록 물과 식량은 점점 부족해졌고 위생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각종 질병들이 확산되었으며 몇몇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죠. 마침내 증기선이 북아메리카의 해안선을 목격했을 때 에두아르와 수십 명의 이주자들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북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에두아르와 스페인 이주자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해안가의 바람은 새로운 희망의 불꽃을 그들의 가슴속에 부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활한 대륙을 건너며 새로운 세계를 찾기 위해선 마차와 말이 꼭 필요했습니다. 당시 철도망은 아직 대륙을 완전히 연결하지 못하였고 많은 이주자들은 마차를 이용해 내륙으로 긴 여정을 떠났죠. 이에 에두아르와 그의 동료들은 항구 근처의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북아메리카로 막 도착한 이주자들과 현지 상인들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에두아르와 이주민들은 스페인에서 가져온 금은보화와 교환할 수 있는 마차와 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에두아르는 한 상인과 마차와 말에 대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상인은 거친 외모를 한 현지인이었으며 에두아르의 제안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수십 명의 이주자들을 책임지는 에두아르는 상인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굳은 의지를 말하였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마차와 말이 우리를 새로운 집으로 인도해줄 열쇠입니다. 현지 상인은 에두아르의 결연한 태도에 감명을 받았고 결국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거래를 통해 에두아르와 그의 동료들은 마차와 말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죠. 마차에 짐을 싣고 말의 안장을 올리면서 그들은 내륙으로의 긴 여정에 대비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단지 이주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는 용감한 모험가들이었습니다.
에두아르와 그의 스페인 이주자들은 캘리포니아 남부의 시에라 네바다를 출발점으로 삼아 그들이 꿈꾸던 새로운 정착지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활한 대륙과 그 속에 숨겨진 무수한 도전들이었죠. 에두아르를 포함하여 38명이었던 이주자들은 이주 과정에서 다치고 사망하여 현재는 33명이었습니다. 여정을 출발한 이들이 처음 맞닥뜨린 시련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열기였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매서운 태양과 부족한 물자원으로 인해 매우 힘들었죠. 역마차는 뜨거운 모래 위를 힘겹게 나아갔고 이주자들은 탈수와 일사병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이주자들은 이 사막은 끝이 없는 것 같다며 지친 기색을 보였죠. 이에 에두아르는 이주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선의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어 사막을 벗어났고 곧이어 롬파인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1769년에 스페인 선교사들이 설립한 선교지 샌디에고 대 알칼라였죠. 산맥을 넘고 사막을 건너며 에두아르와 그의 동료들은 정착지의 중간 지점인 롬파인 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선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뚜걱대는 역마차 바퀴는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대었습니다. 이에 에두아르와 이주자들은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수십 일 만에 맘 편히 휴식을 취하던 에두아르는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곳의 자연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친 에두아르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히 발걸음을 옮겼죠. 저 멀리 우거진 숲풀들은 무언가가 자리한 듯 움직였으며 기이한 울음소리는 에두아르의 주변을 맴돌듯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야생동물의 울음소리는 마치 스페인 전설에 나오는 귀신 라 요로나를 떠올리게 하였죠. 겁에 질린 에두아르는 이주자들이 있는 장소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주자들은 땀에 젖은 그를 보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에두아르는 그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렇다며 둘러대었고 이주자들이 겁먹을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들은 기괴한 소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들은 소리가 그저 야생동물의 울음소리였다고 애써 믿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들의 여정에 이 불길한 소리는 에두아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이후 이주자들은 다시 여정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겼고 롬파인 숲으로 향했습니다. 에두아르는 숲을 지나며 계속해서 기괴한 울음소리를 생각하였고 잠시 쉬어갈 때마다 깊은 숲을 지켜보며 경계하였죠. 동료들은 상기된 표정에 에두아르를 걱정하였고 정 힘들면 마차에 탑승하여 편히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두아르는 괜찮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에두아르와 이주자들은 며칠째 쉬지 않고 숲을 지났으며 드디어 롬파인 숲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주일 내로 정착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이에 이주자들은 에두아르에게 이곳에서 하루만 푹 쉬어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강행군의 여러 이주자들은 병에 걸리거나 매우 지쳐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번 휴식을 마지막으로 정착지인 샌디에고 대 알칼라를 향해 계속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에두아르는 롬파인 숲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지친 이주자들의 제안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평평한 땅을 찾았고 숲의 나무들을 베어 불을 피우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고향의 노랫말을 읊으며 추억에 잠긴 이주자들은 불 앞에 앉아 먹을 것을 먹고 서로에게 기대어 롬파인 숲의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에두아르는 이주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숲속을 경계하고 있었죠. 따닥하는 불소리가 수십 명의 이주자들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시원한 롬파인 숲의 바람은 과열된 이들의 몸을 식혀주고 있었고 에두아르 역시 점점 평온을 찾아 별빛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기괴한 울음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바람을 타고 에두아르의 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별빛을 보고 있던 그는 순간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는 불 앞에서 휴식을 취하며 노래를 부르는 이주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주자 캠프엔 날개 달린 괴생명체들이 몰려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어둡고 깊은 숲을 속에서 마치 악마 같은 생명체들이 캠프를 습격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약 10마리 정도 무리지어 나타났으며 순식간에 이주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괴생명체는 날개가 달린 뱀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면도날같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었죠. 이주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이 악마들의 공격을 받았고 챙겨온 소총을 꺼낼 정신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달린 괴생명체의 깃털들은 롬파인산의 달빛 아래 무섭게 휘날렸고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살점을 찢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머리까지 오는 높이의 근육질의 몸을 가진 이 악마는 날개를 펄럭였지만 날진 못했죠. 뒤늦게 캠프로 돌아온 에드와르는 소총을 쏴대며 이주자들을 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이주자들과 섞여있는 이 악마들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짐승들은 사람들에게 높이 뛰어들어 날카로운 발톱으로 살점을 뚫고 넘어뜨렸습니다. 이 짐승들은 넘어진 사람의 얼굴을 정신없이 물어뜯어버렸죠. 패닉에 빠진 에드와르는 살려달라는 이주자들을 바라보며 아수라장이 된 캠프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때 무리에서 빠져나온 괴생명체 한 마리가 에드와르를 발견하였고 그에게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죠. 몇몇 이주자들은 이 괴생명체들을 보고 저주받은 짐승이라며 우린 롬파인산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외쳤습니다. 비명소리가 롬파인산을 뒤덮었고 수십 명의 이주자들이 도망도 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모두 사망하였죠. 정착지로 향한 이들의 여정은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주자들을 물어뜯고 사냥하던 이 악마들은 어느새 물러났고 모든 이주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텐트에선 공포에 젖은 이주자 남성 한 명이 기어나오고 있었죠. 그는 병에 걸려 텐트에서 쉬고 있던 카를로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에드와르는 카를로스를 부를 힘도 없었고 곧이어 숨을 거뒀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카를로스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홀로 어디론가 도망쳤습니다. 몇 달 뒤 구리를 캐는 광부들이 롬파인산을 걷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악취를 느꼈고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으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냄새의 주인은 썩어버린 수십 명의 시체였고 이 시체들은 얼굴이나 몸 일부분만 훼손되어 있었죠. 평범한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았다기엔 팔이나 다리 등 다른 부위는 너무 멀쩡하였습니다. 이후 광부들은 이 사건을 지역 보안관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그저 야생동물에게 공격당했거나 전염병에 사망한 것이라 결론 내렸죠. 이주자였던 그들의 사망 사건에 사실 그들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카를로스, 이 일기의 내용이 사실인가요? 몇 달 전 피투성이가 되어 마을에 온 당신을 받아준 우리에게 거짓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보기엔 당신은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롬파인산에는 악마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날개들이 펄럭이며 우리를 학살하였습니다. 끔찍한 몰골을 한 그 악마들은 뱀처럼 교활하였고 무자비하였습니다. 롬파인산에 악마들이 살고 있습니다. 롬파인산의 악마라는 이름을 가진 해당 크립티드 이야기는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북아메리카의 롬파인산에서 자주 목격되었다고 하며 북미 초기 정착자들이 야생동물들의 시체를 보고 이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죠. 목격자들은 주로 이 크립티드를 작은 드래곤이나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의 공룡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각색한 이야기는 1878년 캘리포니아 남부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역마차를 탔던 스페인 사람들이 실종된 사건이며 이들은 몇 달 뒤 썩어버린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유스투스 마르티네즈의 일기에선 스페인 정착민들이 날개 달린 악마들과 싸웠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크립티드 이야기는 목격담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실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크립티드 목격담은 매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괴물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In the thick smoke of the city, there are many secrets. The itsy bitsy spider went up the water spout. Bizarre beings are always observing us in the alleys, out of sight, out of mind. Down came the rain and washed the spider out. I'm intrigued by their origins and secrets, and I've found my reason for living. Up came the sun and dried up all the rain.
Tens of thousands of agents are already with me. We study the unseen and look at the unseen. Now we're off to dig up the dirty, gruesome truth and find the bizarre creatures. 그렇게 우린 우리만의 연구소를 설립했고 그 이름을 괴물연구소라 정했다. So the itsy bitsy spider went up the spout again.